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의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 국제유가가 폭등한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폭락했습니다. 2020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직후 곧장 축하 선물을 보냈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10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국가 채무도 8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 경정 예산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프트뱅크와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웨어러블 로봇과 로봇 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동차 등을 선보였는데 조종이 가능하고 험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네, 아마 다들 소식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했고 이 임상에서 90%의 효과를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 좀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중론이 또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호재 그리고 악재 두 가지 방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은행, 금융주 같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코로나 피해주들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상승 출발 후 하락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은 더욱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객장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로의 좀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휴젤, HLB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 등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국조선해양 등으로의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JYP 엔터테인먼트, 녹십자, 랩셀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하지만 기관 역시도 양시장 모두 오늘 매도 주체로 작용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유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패자의 역습으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 이후에 좀 피해주로 거론되던 이런 일명 좀 패자주들의 반등세가 오늘 시장 내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정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예상보다는 좀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좀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오는 가운데 이 코로나 피해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종목 예로 보자면 대한항공 예를 들자면 오늘 급격하게 윗꼬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초 대비해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좀 빠져 있는 모습 등도 일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한 모멘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파이자뿐 아니라 여러 제약사들에서 이 백신 관련 진척 사항이 좀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시장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여행 레저 관련이라든가 정유 업종의 상승 등 여러 업종, 그간 코로나 관련 우려감에 눌려져 있었던 업종 내 종목들의 이런 반등이 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단기 이슈 이후에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에 있어서는 오늘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 거래일 관찰하시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좀 바뀔 이런 여지를 많이 줬다라는 점에서 이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외 다른 모멘텀에 계속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미국 대선 때문에 시끌벅적했는데 오늘은 또 이 화이자 백신 소식으로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흐름보다는 사실상 모멘텀 장세로 좀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아무튼 바이든 당선인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이런 수혜 업종으로 꼽혀진 종목들 상승세 지난 거래일까지 좀 이어졌던 상황, 그리고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이는 깨지 않고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든 시대의 수혜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년도 이 바이든 정권의 시작과 더불어서 당연스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꼽혀지는 종목들 폭넓게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관련 등으로 좀 넓게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점차 여러 종목 내에서 향후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주도주로 새로 자리 잡는 종목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 시 진입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 보실 때 한 가지 기준점, 미국 시장의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종목의 회사가 미국의 법인이 있느냐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보셔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CS 윈드,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유니테스트 등의 조정 시 좀 저가 일부 매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뭐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뭐 기나긴 그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마침표를 찍었고 그동안의 S&P 지수는 7.32%, 나스닥은 또 9%나 급등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 랠리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에 있어서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수정 앵커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대선이 결과가 나왔고에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네.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우선 이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하실 기회가 몇 번 있을 텐데 이 첫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 대부분의 언론은 뭔가 좀 이렇게 편향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왼쪽 L 레프트죠. 좌파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이제 짙으면은 극좌 뭐 이런 식이고 가운데가 중도, 오른쪽은 보수 진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냥 갖다 뺏기는 CNN, 뉴욕타임스 또는 뭐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면은 네. 오른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뭐 많이 본다는 폭스 뉴스 채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데일리 메일 같은 이런 저 매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뭐랄까 영국의 BBC나 무슨 뭐 로이터, USA 투데이, 뭐 더 힐 같은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다. 이런 거는 보셔야 되는데 자 바이든 승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른바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덜 편향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가디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외의 것들은 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난주 주말부터 해갖고 막 TV만 틀면 보셨던 그 기사들이요, 사진들인데 네. 가디언지 제목이 보시면은 바이든의 승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트럼프의 전쟁의 끝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무슨 전쟁?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해서 전쟁을 펼쳐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물론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도 이념적으로 누구나 한쪽으로 어딘가 치우쳐 있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평가는 다를 수 있죠. 가디언지는 이렇게도 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refuses to concede. 이렇게 패배를 갖다가 인정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far from over.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 하는 얘기고. 네. 그 뉴스에서 보도되었다시피 본인의 그 소유 골프장에서 선거 끝나고 한번 골프 치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정은 참 절묘한데요. 좌절한 표정일지 아니면은 극적 반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노림수를 지닌 사람의 표정인지 그 또한 우리 사진을 보는 사람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뉴욕타임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CNN 다음으로 늘 failing 뉴욕타임스 하면서 망해가는 뉴욕타임스, 페이크 뉴스 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이 제일 헤드라인에 일면 톱으로 온라인이긴 합니다. 제일 위에 올라온 게 뭐냐 하면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예요. 네네. 자, 여기가 공화당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프레이즈, 그쪽을 갖다 찬양한다 내지는 그쪽을 인정한다는 거리고 아직도 트럼프의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해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맥코넬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여기 보니까 뭐 마크 에스퍼를 갖다가 해고했다는 거 이번에도 또 트위터로 날렸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저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이야라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이야. 멋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네. 또 있어요. 네. 뭐 이제 여기서 또 뭐 소설을 쓰려면 막 쓸 수 있습니다. 자칫 미국 내에 또 한 번의 폭동 비슷한 것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말을 잘 안 들었던 에스퍼 자르고 아직도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 같으면 보여주는 그런 거겠죠. 자, 뭐 지금 뉴욕타임스의 집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매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buildbackbetter.com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바이든 후보의 저쪽에 그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수위 홈페이지예요.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마스크나 열심히 씁시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미 상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보시다시피 48로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알래스카 남아 있고 문제는 조지아인데 조지아에서는 주 법에 따라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네. 한 주가 거의 하나의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마다 다 무슨 뭐 법무장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거기는 상원 의원이 되려면 50% 이상 과반을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얻었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한답니다. 여기서 그러면 2석 다 가져가야 블루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인데 뭐 지금 이제 뭐랄까 요거는 미드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미국 드라마다. 네, 미국 드라마. 그러게 근데 진짜로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때 이렇게까지 트위터에서 말이죠. 악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트윗마다 딱지 막 붙이는 거 이거 내가 처음 보는데 예, 아예 대놓고 오늘 무슨 뭐 국내 언론 기사 가운데는 이제 트럼프 자연인 올라가면 트럼프 계정 폭파될지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는데 뭐 이혼 이야기도 있고. 예, 어쨌거나 네. 이거 저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제가 이 미드에 이 미국 드라마에 지금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드라마틱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진정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그냥 의혹에 그쳤거나 아니면 증거 제시가 안 돼서 결국 무위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진정 이 법정 소송 과정에서 뭔가 반전이 나오는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맞다나 이거는 트럼프 대 바이든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지를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 네.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 건가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워낙에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고 한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힘든 싸움임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의 가장 큰 화두는 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거 말고 오늘은 좀 좋지가 않아요, 모양새가. 이거를 어떻게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좀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그쪽으로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는 시장 체크하다가 이 뭐지? 뭐 유럽은 뭐 5%, 6%, 7%도 막 나오고 다우가 뭐 1600포인트 이렇게 막 나오길래 그래서 후다닥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온통 백신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눈 떠서 바로 확인했던 게 지수인데 많이 까먹었어요. 네. 화이자는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짱대 음봉이에요. 뭐 그런 식인데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만 하더라도 오전 중에 계속 이렇게 뭘 살피고 하면서 그거 한데 수정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백신 나온 게 지금 이 시점에 바이든 진영에 유리합니까? 트럼프 진영에 유리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막 그렇게 유리한. 근데 바이든이 이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바이든 쪽으로 유리한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걸렸었잖아요, 또 코로나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뉴스 백신 관련한 뉴스 중에 저는 또 이렇게 댓글도 살핍니다.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렇죠. 뉴스를 접하는 그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딱 트럼프 불복 관련해서 무슨 뭐 소송 제기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딱 덮기 좋은 재료네. 얼핏 쏠깃해요. 네. 야, 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소송 들어가겠다고 막 예고까지 했는데 백신 소리 나오고 막 주식 뭐 날라가고 해버리면 트럼프 됐고. 당신 그냥 이제 찌그러져 있어. 이런 그러네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일견 그렇게 맞겠다 싶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온통 대문자로 해가지고 이 봐라 백신 나오지 않았느냐. 어? 이 친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지는 그거예요. 선거 전에도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배짱이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자,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자 측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선거 직전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지금 집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냐? 이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나왔는데 또 그 앞서 댓글을 갖다 소개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의혹도 가능한 거는 94명 정도 가운데서 누구는 위약을 투여해보고 누구는 백신을 맞춰봤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보니까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90%의 효과가 있다. 뭐 대충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낙에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94명 정도를 가지고 그래서 90%의 효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좋은 그거라고 하는데 자, 백신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백신 개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에 이거는 블룸버그 지금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밤이니까 그렇게 뭐 뉴스가 그렇게 업데이트 되겠습니까만 내용인즉슨 차이나 백신 트라이얼 지금 브라질에서 중국 백신 이 임상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Serious Adverse Event예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동안 브라질 백신, 중국산 백신 해서 한번 인포맥스에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2일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상파울루 주에서 보소나루 대통령은 거의 트럼프 분위기예요. 필요 없어 백신 이런 분위기인데 상파울루 주에서 또 그쪽에서 그거는 또 전 주민 한 4천 몇백만 되는다던데 전부 백신 맞아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자, 뭐 등등이 나와요. 존슨앤존슨도 뭐 임상시험 3상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 보세요. 여기 이제 소소한 기사들 중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팬데믹이 다시 막 창궐하는 와중에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야. 안도할 만한 소식이야. 그런 얘기고 오른쪽 부분이 재밌습니다. 파이자 백신 결과는 여러 가지 leave questions,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안전성과 그리고 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왜 의학자들, 전문가들이 수년이 걸린다고 하느냐 하면은 백신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그 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약화시켜서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항체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안전성과 그 유효성이에요. 그 얼마나까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3월 이후 반년은 넘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고 어제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블루웨이브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바이든의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그냥 당선인 표현을 갖다가 주류 언론들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원도 넘어가줘야만이 블루웨이브인데 그래서 시장은 블루웨이브의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이 될 거야. 민주당의 공약이었으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돼서 시장 금리 오를 거야. 경기 부양해서 경기도 좋아지니까 금리 오를 거야. 그리고 증세할 거야. 세금 올린다 했으니까 기업 법인세. 규제도 강화된대. 반독점. 그러면 기술주에는 안 좋아. 그래서 선거 전에 빠졌잖아요. 네. 그 대신 경기 민감주에는 좋을 거야 했다가 이제 백신 웨이브로 슬무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몇 조 달러 필요 없어. 백신만 나오면 이 자체가 경기 부양이야. 경기 부양이 없진 않겠죠.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 그 자체는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은 백신 나오기 전에 성장주, 대형 기술주, 언택트 수혜주 이런 것들 막 그렇게 날아갔는데 그렇다면 백신이 나온다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어제 올랐던 게 뭐예요? 무슨 뭐 크루즈, 항공, 뭐 호텔 뭐 이런 쪽이 막 올랐던 카지노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우지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어제 백신 얘기로 그냥 갭업해서 이 저항을 뚫었습니다. 이 추세선이 깨졌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저항선인데 이거 뚫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5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5분이 다였습니다. 개장 초.
이때는 5.69%. 맞아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빠지더라고요. 마지막 한 20분은 많이 밀렸죠. 네네. 그래서 5.69% 올랐던 게 2.95%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만약에 화이자하고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야, 그러면 회복되는 거야? 기름 원유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야 해서 유가가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유가 뛰면 엑슨모빌 뛰죠. 네. 엑슨모빌만 12% 올랐습니다. 오. 화이자보다 더 올랐어요. 이 두 놈이 화이자랑 엑슨모빌이 아직도 다우 지수 30개 종목에 있었더라면은 어제 아마 장중에 2,000포인트 봤을 거예요. 아. 얘 둘이 빠지는 바람에 장중에 1,600포인트 조금 갔던 거죠. 네네네. 무겁다고 뺐더니 뭐 이제 와서 또 도와주네. 자, 그다음 은행주가 삐리하다가 금리 뛰니까 JP모간이 13.5% 뛰었습니다. 훌쩍 뛴 거 보이시죠? 네네. 그다음에 화이자 한번 보입시다. 화이자도 사실은 이렇게 3월달 뭐 다 빠지니까 화이자도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쭉 수렴하고 있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오히려 얘가 이제 다시 또 빠지는 쪽으로 가나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니야 위쪽이야라고 방향을 잡았으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5.36% 올랐던 놈이 장 빠질 때는 장 마감할 때는 7.69% 거의 절반을 토했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네. 백신 개발했다 이것이 진짜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가가 7%밖에 못 오릅니까?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누가 왜 팝니까 여기에? 백신 개발했대 해서 다들 달라들었는데 그러면 화이자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더 불끈 쥐고 있어야지 여기를 왜 던집니까? 한 15% 올라줘서 고맙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던진 세력도 많았으니까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제 매수가 낚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화이자 월간 보세요. 이때는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이런 장이 왔다가 무너졌다가 금융위기 때 또 한번 무너졌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패턴이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결국 다시 백신 개발하면서 위로 튀어 이것이 제1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깃발형 높이만큼 더 갈 수 있어 최소한. 그러면 닷컴 버블 때 높이보다 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백신 개발 이번에도 아니야 그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한다면 또 이 채널 하단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백신은 진짜여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화이자 개별 종목의 주가도 그렇고 나스닥 음봉 넷플릭스 그러니까 뭐죠? 야 백신 개발됐다니까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구독 끊고 이제 극장 나가면 되나요? 그걸 떠나서 월간 차트 보니까 이거 어떡하랍니까? 이 엄청난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가장 그거한 거래량도 MACD도 RSI도 고점 올라가는데 얘들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다 지금 3개월째 이런 애들은 음봉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정신없는 거예요. 얘들은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뭐도 했지만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수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가는 놈 빠지는 놈이 서로 막 섞이는 어려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네.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짚어보면 좋을까요? 우선 순서를 바꿔서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일간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외국인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아래쪽은 뭐 그동안 쭉 지켜보던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위에 이게 그때 외국인 순매수냐 순매도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요 한 며칠, 한 사흘, 뭐 그 전에부터도 조금 이 순매수 왜 어제까지 한 2조 정도 사버렸어요. 여기서 느낌 안 옵니까? 자.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팔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이 구간 전부 순매도로 나왔던 이 구간 그렇게 팔았다가 이 가격에 다 던져놓고
이 올라오는 와중에도 계속 팔기만 해서 동학개미들 그렇게 매수하게끔 했다가 이쯤 와서 이제 사니? 아유 등신들아. 이거는 너무나 그거 하고 이 친구들도 짤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죄송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친구들도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얘들 알았던 것 같아요. 어제쯤에 백신 소리 나오는 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해서 확 샀고 그렇네. 오늘은 또 뭐죠? 개인들이 또 어제까지 잘 팔았어요. 오늘 국내 일간지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사상 최고치 경신 개미만 팔았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개미들 잘했네 싶었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개미들이 사와서 끌어올려왔는데 어제처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은 일단 프로핏 테이킹 하고 그렇죠. 다음을 한번 보는 잘하고 있으니까 개미가 옛날 개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똑똑하잖아요. 네, 슈퍼 개미야. 그런데 이제 그 제목 자체는 뭐죠? 아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막 가는 증시에 왜 또 파니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만. 그런데 어제 그렇게 며칠 사이 2조 샀던 애들이 오늘은 왜 팔아요 그러면? 백신도 나왔다는데? 글쎄요. 잘못하면 낚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 3월부터 우리 여름 지나와서 가을까지는 말이죠. 가을까지보다도 여름까지죠. 사실 8월 이후로 지금 장이 이렇게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3월 하순 이후 8월까지는 저 주린이에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내 70평생에 주식 처음 한다고 와서 계좌 트신 어른들도 많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그냥 소위 말해서 인버스 이런 거 안 하고 ETF를 사든 무슨 주식을 사든 샀으면은 지금은 어지간하면 돈 벌었습니다. 수익이 났죠. 예. 시장은 이런 별천지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돈을 갖다가 새마을금고나 맡기고 무슨 은행에 적금 들고 있고 이러고 있었지 내지는 왜 내가 이거 저 성질 더러운 팀장 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할 만한 지난 반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시장은 결국 네 주머니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IPO 시장, 소위 말하는 발행시장, 1차 시장, 1차 발행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평가는 가능합니다. 안 그랬다면 그건 놀고 있을 돈들을 돈만 있으면은 상당히 유망한 기업들의 그 가능성과 창의성과 생산성에 투자가 돼서 이 돈이 산업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맨날 따지고 있는 이 2차 유통시장은 뭐죠? 삼성전자가 뭐 이제 6만 원, 7만 원 갈까요? 10만 원 갈까요? 현대차가 20만 원 넘어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면 현대차 대주주들이 그냥 오너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돈이 불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특별한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수정 씨가 현대차를 무슨 뭐 15만 원에 샀다가 저한테 18만 원에 제가 사면은 저는 수정 씨보다 약간 더 바보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저보다 더 약간 늦고 좀 굼뜨고 나보다 좀 더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한 20만 원 정도에서 팔아넘기면 해피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 게임인데 여기서 모두가 벌 수 있고 주식시장에 발만 담그면 다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사다가 오늘은 왜 팔지? 백신도 나왔다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고민하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네 주머니 있는 돈을 내가 가져와야겠다는 것이 시장이에요. 네. 여기는 답도 없습니다. 여기는 온갖 술책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볼수록 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환율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전에 저희 이제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올바르지 못했던 단어 사용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얘기 계속 해보면 1달러가 1,000원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지금 1,114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락세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약하잖아요. 계속될 약하죠. 걸로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백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죠. 지금 이게 0.9346%입니다. 얘가 지금 거의 1%에 갈 것 같아요. 우선 염두에 두실 거는 지난 3월 달에 한참 국채 수익률까지 막 뛸 때 금도 집어던지고 미국 국채도 집어던지고 하면서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을 때 이때 한 1.27 정도였습니다. 1.27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0.6에서 0.7% 구간에 딱 2배예요. 모든 경제 주체가 갑자기 이자 비용이 2배가 되는 레벨이 여기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했고 어제 하루 소위 말하는 12bp 가까이 올랐습니다. 채권 시황에서 말하는 0.12%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해봐야 하루에 2, 3bp입니다. 금리 등락이. 그리고 이 12bp라는 것이 4%대, 5%대의 12bp하고 0%대에서의 12bp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어제 14.66% 올랐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달러는 굉장히 한눈에 보시기에 크리티컬한 시점이죠. 네. 여기서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1레벨도 깨진다면은 이 선 꺼진 이 부분도 깨진다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뭐다? 도도한 달러 약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언해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인데 아직은 승부가 안 났습니다.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이 선, 우하향하는 이 선을 갖다 다시 올랐을 정도가 된다면은 잠시 또 달러 약세 전망 접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망이 아니고 그냥 시장 이렇게 어떤 판단의 기준만 세워놓으시고 그걸 갖다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유가 말씀드린 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네. 백신 소식에. 금은 뚝 떨어졌어요. 끝부분에. 자, 요거는 뭐냐? 5분짜리 차트인데. 10분짜리 차트인데. 구리예요, 구리. 백신 개발 소식이면은 구리 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런데 끝날 때는 이게 뭐죠? 자,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환율 차트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111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약하잖아요. 약한 거는 그만큼 수급상 서울 외환시장이 아직도 팔아야 할 달러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나마 위안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달러가 인덱스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서울에서도 하락세가 멈췄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위안 환율 흐름 그리고 국내에서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서학 개미들이 들고 나간 달러도 꽤나 많아요. 만약에 주로 기술주 쪽인데 이 기술주 쪽에 그러면 이제 한번 털고 나와야겠다 싶은 판단이 있어서 다들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환율 떨어질 요인입니다. 제법 적지 않은 달러가 나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그거 팔고 그 받은 달러 국내에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꾼다면 그것도 눌리고 있고. 그래서 바깥에서의 달러 반등에 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환율 반등 폭이 좀 미미하고 힘이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위안화 흐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칼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도너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어제였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한 주마다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 3시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누적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지금 총 15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중간중간 10% 넘는 수익률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만시스 이렇게 있는데 거의 7% 이상 모두 다 수익을 내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이렇게 있고요. 레몬이 18% 수익률을 내고 나왔네요. 다음으로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 2번의 목표가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모두 다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고요. 에스맥과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두 종목은 조금의 손실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DY파워, 뉴지랩, IEA, 우리기술투자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과 손절가도 있었네요. 다음은 현재 수익률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상황 보면요. 드림시큐리티, 사마알미늄, 써니전자, 에스맥 이렇게 4종목 담겨 있는데 사마알미늄이 6.3%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써니전자 역시 효자 종목으로 2.6%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4종목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AS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또 뭐 완전히 나빠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이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탈한다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지금 다우존스를 보시는데 제가 나스닥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다가 지금 다우존스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좀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지수였는데 다우존스가 이번에 그 나스닥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우존스가 좀 더 강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앞으로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오늘 선물 시장이 미증시 전까지 안 올라온다면, 양전을 안 한다면 하락 출발해서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음봉이나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이 갭을 좀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다만 지금 신고가를 쓰고 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밀렸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갭 돌파한 구간까지의 갭 메우는 흐름 이후 다시 돌리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내일 정도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주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뭐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오늘 좀 조정 나오는 게 미국장 선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목들 AS를 할 텐데요. 드림시큐리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드림시큐리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제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박스권을 돌파한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21선, 이평선 위로 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정도쯤에 한번 조정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돌리는 그림이 한 2, 3일 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좀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드림 시큐리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요 밴드대 내에서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마 알미늄입니다. 김부겸 관련주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큰 그림에서의 추세는 이제 우상향 정배열 흐름이죠. 이런 흐름 중에서 최근에 이제 파동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고점을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좀 해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렴 구간에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모멘텀이 충분히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로 이 세 번째 저희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해서 4,800원대, 700원대 이 저항대를 뚫어줬다라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좀 반짝하고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21선에 안착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조정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 나올 때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S맥입니다. 자회사 합병 이슈 말씀드렸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백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신이 있더라도 치료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단기적으로 좀 출렁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오늘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일 좀 바로 상승 출발해서 시세를 띄우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S맥도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었는데 에스코넥이 지금 이게 한 3호가 정도 차이로 매수가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소개 드릴 때부터 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에 진입은 안 됐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상당히 크게 갈 그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시세 강하게 나오는 날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에스코넥 좀 지켜봤는데 매수를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잠시 후에 이어지는데요. 잠시 후에는 정재훈 전문위원님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